내년 출시될 구글의 차세대 스마트폰 픽셀9, 이 픽셀9에도 삼성전자에서 위탁 생산한 모바일 AP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제품은 픽셀8에 탑재된 텐서3를 개선한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테크 전문 미디어 어서리티 미디어는 내년 출시될 구글 픽셀9에도 삼성전자 엑시노스에서 파생된 텐서 반도체를 사용할 것이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는데요. 구글은 2021년 픽셀6 출시를 시작으로 자체 설계한 모바일 AP를 사용하고 있죠. 애플처럼 기본 반도체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신들에게 딱 맞는 모바일 AP를 생산해 최적의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는 삼성전자가 항상 함께해왔죠. 삼성전자는 엑시노스로 잘 알려진 모바일 AP 반도체 역량과 세계 2위 수준의 파운드리 역량을 통해 구글 픽셀에 들어가는 텐서 칩을 생산해 왔는데요. 올해 10월 출시되는 픽셀 8에 들어가는 텐서 3에도 삼성전자가 생산한 코드명 주마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텐서 시리즈는 구글이 반도체 디자인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결국 삼성 엑시노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또 삼성 엑시노스는 발열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고 픽셀6 이후 출시된 구글의 단말기 역시 엑시노스 기반인 텐서 칩 탑재로 발열 문제를 지적받아왔기 때문에 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텐서4부터 자체 디자인 역량을 크게 반영한 레돈도 반도체를 개발하고 내년 출시 예정인 픽셀9에 활용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개발 및 생산 지연 문제로 텐서4에도 레돈도 기술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주마의 성능을 강화한 주마 프로를 텐서4에 활용할 것이라는 게 어서리티 미디어의 분석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텐서3에 제기된 약점을 대거 개선했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전력 효율을 높여 발열을 줄이는 패키징 방식을 채택했고요. 4나노 공정의 수율 역시 TSMC 수준으로 크게 개선했다는 겁니다. 또 텐서4에서는 발열 약점을 없애는 동시에 미세나노 공정 등에서도 경쟁사를 능가하는 기술과 수율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어서리티 미디어는 구글이 2025년부터 삼성전자에 적지 않은 부분을 의존했던 모바일 AP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역량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픽셀 10에는 기존 엑시노스 기반이 아닌 완전한 맞춤형 자체 개발 텐서 5를 탑재하게 되기 때문이죠. 구글의 자체 반도체 개발 역량이 갖춰지면 그간 삼성전자에 위탁한 파운드리 역시 TSMC 등 경쟁사로 옮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구글 드디어 아이폰과 갤럭시 대열에 합류하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 볼 기사는요, 방금 김은비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소식의 원문입니다. 이쪽에 내려오면요, 구글 텐서라는 칩, 바로 이건가 본데요. 이 구글 텐서라는 칩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AP라는 게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기본적으로는 모바일 폰 안에 들어가는 소비 전력이 작은 CPU, 컴퓨터로 치면 CPU 역할을 하는 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다 오겠지만은 모바일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거는 바로 퀄컴. 이 퀄컴에서 만드는 스냅드래곤이 제일 유명하죠. 지금은 다른 경쟁사에 많이 따라잡혔다고 해도 세계 시장에서 AP 시장에서의 위상은 여전히 세계 최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1위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더라고요. 이거는 타이완에 있는 AP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중화권에서 만드는 중저가형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또 애플 실리콘 이쪽에서 만드는 M 시리즈 같은 또 칩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엑시노스 이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시노스의 점유율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4%니까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구글 역시도 자체적인 AP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삼성의 엑시노스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자체로 만들고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대체 왜 만드냐? 이건 저번에 소개해드린 기사인데요. 구글의 픽셀 8 프로 이 이미지가 유출됐다는 소식이죠. 이렇게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은 구글이 관심을 끌었던 구글 넥서스도 있고요. 지금은 꾸준히 픽셀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에 탑재하기 위해서 자체 AP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이 8세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10월로 예정돼 있죠. 여기에는 텐서 G3가 들어가고요. 내년에 나올 이 9 시리즈에는 G4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G4에도 여전히 삼성과 공동 설계한 AP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과의 관계가 계속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과 구글은 당분간은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구글의 AP 시장에서 크게 존재감이 있는 편 아닙니다. 애초에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가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질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모바일 폰 시장을 보면요, 고가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세계 최강자고요, 안드로이드 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계속적으로 자체 모바일 이런 것들 AP들 같은 것에 계속 도전을 하는 이유, 이거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글의 궁극적인 경쟁 상대라면은 애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애플은 처음부터 폐쇄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왔고요, 반대로 구글은 공개 생태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구글은 이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지만 반대로 디바이스 경쟁력을 많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곳에 디바이스적으로는 종속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과 비교했을 때 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구글이 애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데이터, 플랫폼 같은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고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디바이스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갖춰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당장은 삼성이라는 우군과 손을 잡고 계속적으로 애플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구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글과 완전하게 다른 방향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디바이스 경쟁력 끝내주죠. 최근에 폴더블 폰이 유행을 하면서 많은 경쟁 기업들이 이걸 따라하려고 하지만은 어떤 그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반대로 소프트웨어, 특히 플랫폼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구글과 삼성이 애플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나가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족한 면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급변하는 시기에 한쪽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항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그런 경쟁력을 보완해 나가는지 이런 흐름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